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는 시민들이 잇따르고 있어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입학 정원 감축 등 위기에 놓인 지역 국립대학들이 교육부의 학과 신설 승인을 받으면서 활로를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2020 프로야구가 사상 초유로 무관중 개막전을 치렀습니다. 개막만 기다려온 기아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노사정이 합의한 상생 일자리 재단 설립을 주도할 추진단이 구성됩니다. 정부나 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훈훈한 미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어려운 상황인 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지원금을 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강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여 년간 치킨집을 운영해온 최종주 씨 부부. 이번에 받은 재난기본소득 40만 원을 어린이들을 위해 모두 기부했습니다. 이전부터 가정 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직접 만들어 팔던 치킨을 나누던 최 씨 부부는 1인당 20만 원, 예상치 못했던 광양시의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자 바로 기부를 결심했습니다. 어린애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책임을 지고 같이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추후에 나이를 먹고 힘들었을 때 우리 자라나는 우리 어린애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우리를 위해서 노력도 할 것이고. 순천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조현희 씨 부부도 앞으로 받을 기본소득을 기부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코로나로 식당 매출이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지만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돕자는 동료 자영업자의 권유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 정도로 힘들다고 피부로 직접적으로 느끼는데 정말 저보다 못하는 그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동은 전남 지역에만 3만여 명. 특히 최근 감염병 사태 속 고용률이 감소하면서 한부모 가정 아이들의 어려움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본인들 상황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재난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잃지 않는 모습들이 지역 공동체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딱딱하기만 했던 초등학교가 다양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창의력을 키워주기 위해서인데요. 전라남도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이 같은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김윤 기자가 소개합니다. 목포시내 한 초등학교 교실에 마련된 놀이터입니다. 지난해 완공된 어디든 놀이터로 볼풀장과 그물사다리, 미로 등 다양한 놀이기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 단체가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지난해 개설 이후 아이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매우 만족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자기들 시간을 좀 많이 늘려달라고 담임선생님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넓은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내부와 외부 곳곳에서도 사방치기와 윷놀이 공간은 물론 거울을 보며 댄스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이 같은 공간이 학교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18년 제정된 전남교육청 어린이 놀권리 보장조례 덕분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도 지난해부터 교실과 학교 단위로 나눠 공간 혁신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 지난해 쉬운 2개교를 선정해 242억 원을 투자하고 있고 올해도 30개교를 선정해 1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연한 사고, 탄력적인 사고를 기르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공간 구성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학교 공간의 혁신을 통해 학교를 지역사회의 소통의 공간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어서 학교의 변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수요일입니다. 어제는 비가 내리면서 날이 흐리더니 오늘은 남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날이 다시 맑게 개었습니다. 남해안은 오늘 오전 중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맑은 가운데 강한 햇살이 내리쬐면서 주춤했던 때이른 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무려 30도로 어제보다 7, 8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고요.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더위에 조심해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아이 키우는 집에서 느끼는 큰 부담 가운데 하나로 가격은 비싸고 사용기간은 짧은 장난감이 빠지지 않죠. 이 때문에 책처럼 장난감을 빌려주는 지자체 장난감 도서관이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여전히 보육 여건 조성에 무관심한 곳이 많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안군 남학신도시의 장난감 도서관. 아이들 장난감 800여 개 종류, 1,500여 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비싸고 사용 기간은 짧은 영유아 장난감을 대여해주는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집에 아무래도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한 개당 로봇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가까이 하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되죠. 부모들 허리를 휘게 하는 고가의 장난감을 33,000원 회비만 내면 무료로 매달 3개씩 1년 동안 빌릴 수 있습니다. 회원수는 300여 명인데 빌려가는 장난감은 연간 9,000건에 육박합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주민등록지가 다른 인근 목포시 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인근에 그 오감이나 그 하당이나 그 인근에 그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이용하고 싶은데 주민등록이 없어서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 좀 하십니다. 목포시는 2년여 전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장난감 도서관을 약속했었지만 장난감 무료 대여, 수리 등 학부모와 함께하는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장난감 도서관 운영, 아이 키우기 편한 목포를 만들겠습니다. 용해지구에 문화시설을 만든 뒤 내부에 장난감 도서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예정대로 진행돼도 목포 장난감 도서관은 2022년쯤에야 생길 전망입니다. 보육비와 육아 부담 절감을 위해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는 전남의 자치단체는 2012년 진도군을 시작으로 강진과 완도, 무안, 광양, 해남, 곡성 등 11개 시군으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방침이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됩니다. 방역과 일상생활을 병행하자는 취지인데요. 시민들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시청 김성학 재난대응과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부가 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는 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전과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지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금까지의 방역 대책이 긴급 행정명령을 통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에 대해 시설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방역수칙 준수 등을 강제하는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그런 방역 위주 방역 대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부터는 시민들의 경제활동과 여가생활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보장하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방역수칙을 만들고 준수하는 일상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유연한 방역 정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는 정부 발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한데요. 그동안 운영이 중단됐던 시설은 얼마나 되고 또 이번에 운영이 재개되는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강력한 정부 방역 대책으로 운영을 제한받았던 우리 시의 민간시설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 약 1,700개소 시설입니다. 네. 그러나 오늘부터는 이들 시설별로 방역 담당자를 지정하고 네.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좀 더 유연하게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폐쇄되었거나 운영이 중단되었던 미술관, 공연장, 박물관, 도서관 등 이런 공공시설도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개관하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게 됩니다. 네, 광주시도 이 생활방역 전환을 앞두고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위해서 전담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생활방역 전담팀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장기 유행에 대비해서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산하기구로 생활방역 전담팀을 구성하고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이 전담팀에서는 정부 31개 방역 지침을 해당 시설이나 영업장에 전파하고 이들의 이행사항을 지도 점검하는 그런 시본청 17개 부서가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조속한 정착을 위해 31개 방역 지침과 관련된 협회 등 그 민간단체와 시민사회와 협력해서 생활방역의 생활화를 적극 유도하고 홍보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가 건강한 광주 공동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어제까지 길었던 황금 연휴도 지났고 또 순차적으로 개학도 확정이 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우리 국내 사정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해외 유입 사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서 해외 유입 차단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인천공항을 통해서 광주로 오는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해서 시에서 마련한 임시 생활시설에 입소시키고 이들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실시해서 음성으로 판정되면은 14일 동안 자가격리 조치하게 됩니다. 또한 그 외국인 집단 거주시설에 대한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 무자격 외국인 체류자들이 있거든요. 네. 이분들도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주는 등 이렇게 선제적으로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전해주시죠. 네, 그동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공동체 모두가 힘들고 지치고 고달픈 일상 속에서 속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생활 속 거리두기는 방역적 측면에서 일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경제와 일상을 다소나마 회복시키면서 코로나19 장기 유행을 대비하자는 좀 유연해진 방역 대책이지 결코 코로나19 발생 이전은 그런 일상생활로 복귀도 좋다는 신호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네. 모두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발휘해서 적극 생활 속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시청 김성학 재난대응과장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방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의 국립대학들이 잇따라 교육부의 학과 신설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방대학 소멸시대에 활로를 모색하고 나선 건데요. 이렇게 신설된 첨단 학과들이 지역 활성화에 기여를 하려면 먼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평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와 순천대학교가 2021학년도 학과 신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남대 여수 캠퍼스에는 130명 정원의 헬스케어 메디컬 공학부와 석유화학 소재공학과, 스마트 수산자원 관리학과가 신설되고 순천대에는 40명 정원의 첨단 부품 소재공학과가 신설됩니다. 모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학과입니다. 정말 인력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어진 상황이 곧 올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 첨단 학과, 이 설과 관련돼서 굉장히 공고하는 그런 안들이 몇 번 내려왔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자발적 또는 의무적으로 입학 정원을 감축해왔던 두 지역 국립대의 소생의 물꼬가 트인 셈이라 지역사회에서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즐거운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교육부의 그 대승적인 승인 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실력 있는 교수진을 초빙하고 수업의 질을 높여 우수한 학생을 모집하는 일. 첨단학과라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한 만큼 재원 확보도 급선무입니다. 결국에 중요한 게 좋은 학생들을 뽑아서 좋은 학생들이 좋은 직장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가야 됩니다. 첨단학과에 필요한 시설 장비나 또 미래 산업에 대비한 교수님들, 좋은 교수님들을 모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또 일각에서는 신설학과가 우수한 인재를 키워 결국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인큐베이터 역할에 머물지 않으려면 법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지역 인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여수시 등이 시행하는 지역가점제는 생산직 채용에서 고등학교와 초대졸자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인재 채용을 35%인가 이상 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다 지역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인재로 해서 채용을 한 거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주승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산단 내 기업의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황. 오는 8일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운명이라 오는 21대 국회에서의 재발의 여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조이원입니다. 전라남도가 차세대 원형 방사관 가속기 나주 유치를 위해 막판까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나주가 부지 안전성과 미래 확장성 등을 갖춘 방사관 가속기 최적지 조건 이외에도 다른 지역보다 공사 기간이 2년 단축돼 공사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구축 사업 공모에는 전남 나주, 강원 춘천, 경북 포항, 충북 오창 등 4개 지자체가 유치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오늘 서류 심사, 발표 평가와 7일 현장 방문 평가를 거쳐 우선 협상 대상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열흘 동안 60여 차례에 잇따른 지진으로 주민들이 불안감에 휩싸인 해남에 임시 지진 관측 장비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해남 화원 면사무소에 이동식 국가 지진 관측 장비를 설치한 데 이어 이번 주까지 해남군 문내면과 마산면 그리고 영암 미안면에 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지진 정밀 관측과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해남군은 지진 대응팀을 구성해 오늘 산이면을 시작으로 전체 군민 대상 지진 대피 훈련 등을 실시해 추가 지진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연기됐던 프로야구가 드디어 개막했습니다. 당분간 무관중 경기 원칙에 따라 화려한 식전 행사나 어린이 팬들을 위한 이벤트는 없었는데요. 그래도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야구장을 찾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역사에 남을 무관중 경기가 펼쳐진 2020년 프로야구 개막전. 어린이를 위한 행사나 이벤트 없이 선수 소개와 함께 곧바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심판진이 두른 검정색 마스크와 관중 없이 펼쳐지는 치어리더의 응원도 낯설기만 합니다. 선수들에게 응원의 힘을 주기 위해 관중석에는 선수들의 대형 사진과 응원 문구를 담은 대형 현수막이 관중을 대신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도 야구를 향한 팬들의 마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야구를 지켜볼 수 있는 곳에는 간이 의자와 함께 텐트까지 펼쳐졌고 그라운드 안에서 들려오는 치어리더의 응원에 화답하며 팬들은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밖에서 보는 게 서럽대요. 아니 막 응원석에서는 막 응원도 막 동작 크게 하고 막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막 부끄럽고 이래서.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을 의식해 마스크를 둘렀고 팬들 스스로 거리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킬 거는 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겨울 내내 기다려가지고 아쉬운 건 사실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선수들하고 같이 그라운드 안에서 아마 호흡하면서 응원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바이!
안방에서 야구를 지켜보는 팬들을 위해 중계 방식도 변경됐습니다. 심판과 주루 코치의 음성이 전파를 타면서 챔피언스 필드 주변의 화재로 경기가 중단되는 상황을 안방 팬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중계석까지도 지금 매캐한 연기 때문에 좀 가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나긴 기다림 끝에 첫 발을 내디딘 프로야구. 무관중으로 펼쳐진 첫 경기에서 기아는 키움에게 대패했지만 야구를 향한 팬들의 마음은 그라운드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이 태클을 잘 맞은 타구가 좌중간으로 쭉쭉 뻗어나갑니다. 좌중간으로 완벽하게 갈라놓은 타구. 이 태클은 2루에 도착합니다. 자, 풀카운트에서 친 타구가 중견수 앞에 안타합니다. 2루자는 3루 돌아서 홈까지. 이 태클이 홈까지. 홈에서 씩 때리군요. 선수가 몸이 안 올라왔다고 좀 봐요. 이정우의 호쾌한 스윙, 우익수 쪽, 우익수 키를 넘기면서 원바운드로 펜스를 맞춥니다. 자, 주자는 한 명은 홈으로 또 두 명의 주자가 모두 홈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공원이 참 무리죠. 초구를 만드는 이 태클 3루간 안타. 이정우는 3루 베이스를 돌았습니다. 홈까지 이정우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윌리엄스 감독이 찍을 수 있을지. 자, 이 타구로 받아쳐서 3루간 안타. 2루자 이정우는 순식간에 홈으로 들어옵니다. 새로운 키움의 용병 타자. 자, 이번에 안타를 신고를 하는군요. 자, 새로운 용병 모터가 안타를 만들어냈고 타점까지 추가합니다. 자, 박병호도 잘 맞은 타고 좌측으로 그대로 담장 넘어갑니다.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박병호의 투런. 손혁 감독이 굉장히 기대했던 좌투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이 타구는 멀리 쫓아가서 1루에 처리 세이프 때리군요. 응원을 하고 있네요. 자, 이 타구는 유격수적으로 2루에 아웃. 그리고 주자 한 명이 들어옵니다. 기아 타이거스가 9회 말에 드디어 한 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인호가 잡아당긴 타구로 3루가 빠져나가는 안타. 기아 타이거스의 두 번째 득점. 최원준 초구 타격. 자, 1루 쪽. 자, 토스. 이렇게 경기 종료됩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사정이 합의한 상생 일자리 재단 설립 추진단이 구성됩니다. 광주시는 노동계가 추천하는 추진단장을 임명한 뒤 4급 상당의 전문 임기제 보좌관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된 상생 일자리 재단 설립 추진단이 구성됩니다. 상생 일자리 재단은 광주시 노동정책 전반의 실효성 확보를 뒷받침하는 등 노동 서비스 플랫폼 기능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지역 자본의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 매출은 늘리려고 도입한 광주 상생카드가 올해 들어서만 발행액 2,4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발행 총액인 860억 원과 대비해 3배에 이르는 실적으로 긴급 생계비 등이 시작된 4월 발행액이 1,500억 원으로 급증하면서 총액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어버이날 꽃다발을 아직 구매하지 못했다면 사회적 기업의 우수 제품을 구매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과 내일 11시부터 저녁 6시까지 광산구청 1층에서 사회적 기업의 꽃 선물을 판매합니다. 카네이션 화분, 꽃바구니 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고 수익금 일부는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돕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서울의 대학생들이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목소리를 내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5.18 민중항쟁 40주년 기념 대학생 서포터즈는 최근 서울 시내에 5.18 기억 현수막을 걸기 위해 기념탑 배지와 엽서를 제작하고 온라인 후원 모금을 시작했는데요. 해당 모금은 현재 목표액 300% 넘게 초과 달성된 상태입니다. 학생들은 추가 수익금도 전부 5.18을 기억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며 기억 현수막 100장 걸기, 전두환 자택 근처 버스 정류장에 5.18 광고 게시 등 추가 목표를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기를 맞아 문화기획자들과 작가들 50여 명이 참여한 5월 미술제가 지난 1일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에서 오는 12일까지 기록과 상징에 초점을 둔 작품들을 선보이고요. 9일부터 19일까지 동구 미로센터 무등 갤러리에서는 다른 아시아 작가들과 함께 현재 속에 살아있는 5월전을 엽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5월 미술제 3부 지금 여기 경계 너머 전시가 열립니다. 상처를 보듬으며 나아가는 연대, 5월 정신의 확장을 고민하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고요. 5월 9일부터 24일까지 문화창조원 복합 6관에서 진행됩니다.